꿀잠을 방해하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 안형준 선생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60대 어떤 남성 환자가 입이 바짝 말라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요즘은 푹 자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로는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일상생활마저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평소에도 입이 자주 마르시냐라고 여쭤봤는데 낮에는 그런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불편한 것도 사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침 분비량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침 분비량이 정상이면 입이 안 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코로 숨을 쉬는 건 어떠시냐 여쭤봤더니 이분이 비염을 꽤 오래 앓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때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든 분들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요. 침 분비량이 정상이라도 계속 입을 벌린 상태로 자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마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강 건조증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뿐이 아니라 입냄새나 치주 질환 같은 구강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니까 네. 이 증상이 뭐 입마름 증상이 대표적인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구강 건조증은 입이 마르는 것 말고도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구강 건조증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다, 말하거나 발음을 하기가 힘들다, 맵고 짠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 입안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든다, 또 음식 맛을 잘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틀니를 끼시는 분들은 또 틀니가 잘 맞지 않는다고도 하십니다. 게다가 이런 구강 건조증은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입안과 목이 말라서 자다가 잠을 자주 깨서 또 다시 잠을 들기가 힘들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밤에도 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낮에는 지금 저희가 음식을 씹거나 또 이렇게 말을 하는 행동이 침 분비를 자극하지만 밤에는 이런 자극이 거의 없어서 밤에 잠이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이 마르다는 구강 건조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구강 건조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는데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예처럼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은 입안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입이 더 마르게 되고요. 또 코막힘이나 비염 등이 있는 분들은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코 점막이 더 부어올라서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실내 공기도 역시 구강 건조증의 한 원인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자거나 겨울에 난방을 틀고 잠을 자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이 그래요 지금. 지금 습도가 15%밖에 안 돼요. 이제 애 오면은 건조하면 안 돼요. 난방을 좀 낮추시죠. 아니 가습기를 사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도 건조해지지만 입안도 쉽게 마르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된 상태로 잠을 들게 되면 자율신경의 변화로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또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면서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물고 주무시는 분들도 입마름 증상을 악화시켜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낮에 활동을 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수분 부족 현상으로 밤에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되면서 입마르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감기약 같은 거 먹었을 때 네네.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좀 자주 마셨던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약 먹어도 그런 게 좀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약입니다. 약물 복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매우 많은 약들 중에 거의 한 400여 종류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 약 많이 드시니까는 거의 그런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오래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구강 건조를 사실은 유발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자분처럼 감기약을 드실 때 감기약에는 소염 진통제 또 때에 따라서는 코감기약이 들어가는데 그런 약도 성분에 따라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이렇게 다 이런 약물들이 구강 건조증을 좀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많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나 또 아까 우울증 말씀드렸는데 우울증 약, 또 파킨슨병 치료제, 또 진정제 같은 그런 우리 정신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들이 대부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혈압약 많이 드시잖아요. 뭐 저도 먹고 있는데 혈압약도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침분비를 조절하는 신경과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부모님이 이거 고혈압약 드시고선 좀 입이 텁텁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소변의 배출이 늘거나 체내 수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뭐 근육이완제 같은 약도 입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 복용에 의한 구강 건조증은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 약을 좀 성분을 변경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입마름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거나 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좀 줄이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원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나는 입이 말라요 하고 그런 구강 건조증이 생긴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질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입마름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쇼그렌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쇼그렌병이라는 건 좀 진짜 네. 생소한데요. 생소하시죠? 네. 쇼그렌병은 이제 이전에는 뭐 쇼그렌 증후군으로 불렸다가 이제 쇼그렌병으로 이제 좀 다시 등록이 된 병인데 만성 자가 염증성 질환으로 눈물샘, 침샘, 땀샘 이런 분비샘의 기능을 저하해서 몸의 건조감을 일으키고 이제 또 심해지면 관절이나 혈관, 임파선 등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약 쇼그렌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그렌병 말고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많은데요. 빈혈이나 간질환 같은 전신 질환도 침샘 기능을 떨어뜨려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침샘에 발생하는 종양, 감염, 또 침샘관에 석회 물질이나 이물질, 세균 등이 뭉쳐져서 침샘관을 막아버리는 타석증과 같은 질환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방사선 치료도 역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대개 얼굴이나 이 목 부위, 두경 부위에 암이 생기면 그런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침샘을 손상시켜서 침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서 입 마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일시적으로 구강 건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흥분되면 입이 마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예. 하세요, 한잔 물 한 하세요.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되겠네요. 긴장, 스트레스. 이게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조 증상은 이제 상황이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방송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술, 담배, 커피 이런 음식 때문인데요. 술이나 담배, 커피는 몸속 수분을 빼앗는 성질이 있어서 침분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쉽게 마르고 구강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마름이 심한 분들은 금주, 금연이 필요하고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피곤해서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도 굉장히 목이 말라요.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럼 나도 마셔야지. 예. 다들 물 한 잔 드시고 계시죠? 지금 자, 정수기에서 물 받으시고 아니 냉장고에서 물 꺼내 오세요. 예. 자, 다 촉촉하게 해서 시작하자고요 다시.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강 건조 증상을 방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졸리게 되고 그러면 운전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박 교수님 말씀처럼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구강 건조증은 피로감도 올리지만 구강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그 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침 속에는 항균 물질들이 다양한 항균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같이 이런 항균 물질도 줄어들면서 충치, 잇몸병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입안에 곰팡이에 의한 감염도 잘 생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침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음식은 침에 의해서 치아에 의해서 저작이 되고 분쇄가 되고 침에 의해서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됐을 때 맛을 느끼게 되는데 침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 맛을 잘 못 느끼는 미각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입술이나 입안에는 외상성 궤양과 같은 입병이 또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시작 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이 보약이라는 말 아유, 그런 말 하셨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고혈압, 뭐 또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마름 증상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검사를 좀 하게 되나요? 일단은 구강 건조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들어보고 구강 건조증이 맞는지 증상을 들어본 다음에 그런 게 의심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침 분비 검사입니다. 침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에 침을 이제 뱉어서 침의 양을 측정하는 간단한 검사를 합니다. 침의 양이 분당 0.3ml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비자극성 타입, 자극을 안 줬을 때. 그런데 분당 0.1ml 정도보다 적게 나오면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 분비량은 정상인데 코로 숨을 쉬기가 불편해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치과보다는 이비인후과에 먼저 방문하셔서 코부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 네. 됐다 하면 어떻게 네. 치료를 하면 될까요? 이제 구강 건조증 중에서 당연히 침 분비가 줄어든 경우에는 침 분비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먹는 약이 필로칼핀이라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칼핀은 침샘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땀샘, 눈물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분비샘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침은 안 나오고 땀만 나와요.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눈물샘은 눈에 있고 침샘은 구강 주변에만 있는데 땀샘은 온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땀샘에서 먼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약이 심혈관계 질환자나 녹내장, 천식 환자에는 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스프레이 제제, 그다음에 이런 젤 타입의 이런 형태로 상품화된 그런 인공 타액 제제를 먼저 쓰실 것을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제제는 약국에서 또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직접 구매할 수가 있어서 사용도 간편하고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요, 입이 마를 때마다 그냥 호주머니나 백 속에 넣고 다니면서 입이 마를 때마다 이렇게 입안에 직접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인공 눈물 넣듯이 그렇죠. 이거는 인공 타액인 거네요. 네. 인공 침인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이제 타액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점도나 성분을 가지면 좋은데 아직 조금 그런 게 부족해서 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이런 젤 타입은 손가락에 한 2마디 정도로 쭉 짜서 주무시기 전에 혀, 입, 천장, 뺨 골고루 쭉 펴 바르고 주무시면 또 밤에 잘 때 입 마르는 증상을 좀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고 알약으로 다는 타입도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씩 꺼내서 입술 안쪽에 잇몸 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침 분비를 좀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아까 충치나 잇몸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에 의해서 2차로 발생하는 그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 겔이나 불소 용액을 이용해서 불소 도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강 건조증 환자는 이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 안에 밤에 잘 때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돼요? 이거 또 벌컥벌컥 마셔야 될까요? WHO에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하는데 그게 우리 이제 200ml 컵에 한 8컵 정도 하루 권장하는데
수분 섭취가 입 마르는 증상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물이 이제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꿀떡 넘어가면 또 바로 입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게 중요하고 자기 전에 또 물을 너무 입 마르다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자다가 화장실만 또 자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소량의 한 반 모금 정도의 물로 입안을 이렇게 축이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은 괜찮은데 입술이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술이 건조하는 경우에는 또 입술에 바르는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죠. 환자분들이 몸이 건조하면 로션을 많이 바르고 샤워하고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들 넣고 하는데 입이 건조한데 아무것도 입안에는 안 쓰시려고 그래요. 자꾸 입안에 쓰는 게 좀 불편하셔서 그런지. 근데 입에도 여러 가지 이런 타입의 인공 타액제를 자주 쓰셔야 되고요. 평소에 또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설탕 껌을 씹는 거 또 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입 마르는 음식, 술, 담배, 커피 이런 거는 피하고 오이나 토마토 같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자주 먹어서 침 분비를 개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침 분비를 도와주는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입체조 운동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혀로 이렇게 혀를 자꾸 입안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침샘을 자극해 줘야 되는데 혀로 오른쪽 볼을 이렇게 밀고요. 가운데 왔다가 왼쪽 볼을 이렇게 밀고 이런 증상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 볼에 밀면서 혀를 한 바퀴 돌려주는 거죠.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침샘관의 주행 방향이 약간 뒤에서 앞으로 향하고 앞쪽에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침샘관의 방향에 맞춰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혀를 돌려주면서 침샘관을 자극해주면 침이 좀 더 나오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운동을 입 마를 때 이렇게 입 다물고 한 바퀴 돌려주고요. 또 한 바퀴 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구강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진짜 입안에 침이 탱겨요. 진짜 저 지금 막 침이 가득한데 네. 그럼 촉촉하게 댓글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선미님의 댓글인데요. 아침마다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마당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커피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니까 너무 슬프네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남편이 입냄새는 안 난다고 하는데 구강 건조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입이 말라서 항상 깨는데 오늘부터 물 자주 마셔야겠네요. 라는 차고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입으로 숨을 쉬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밤만 되면 입이 말라서 자주 깨는데요. 딸이 입 벌림 방지 테이프가 좋다고 사다 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네. 하시네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잘 때 이제 뭐 입 벌림 방지 테이프도 있고 뭐 간단한 면 테이프를 이렇게 세로로 붙이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그게 싫으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코로 숨을 쉬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코가 막혀서 코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입이 벌어지는 거라면 일단 코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운데 입까지 딱 막아버리면 자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또 밤에 잘 잘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수시로 또 이렇게 입 운동 체조 많이 하세요.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